네, 반갑습니다. 야, 올해도 제가 이 마스크를 끼고 강의할 줄은 또 몰랐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죠? 작년에 제가 이 말을 또 했거든요. 앞에 1년 선배님들한테 제가 이 말 하면서 내년에는 마스크 안 끼고 하는 해가 될 거다. 여러분들이 제일 불행한 세대다 했는데 올해 또 들어와서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불쌍해. 그죠? 힘들었죠? 고생 많았고 합격하셨죠? 제 강의는 합격 안 하면 못 들어요.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박수를 치는데 박수 한번 쳐보세요.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기 많이 받고요. 제가 오늘 이 강의하는 거는 제가 제 양력을 그 프린트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21회, 그러니까 새노예번은 8기고요. 11년 전에 여기서 자격증을 따고 그 전에 물론 제가 IT 강의를 하면서 조금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온라인을 남들보다 조금 먼저 알았기 때문에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중개업 들어와서 쭉 보시면 토지 울산에서 한 거 빼고는 대우부동산 11년도에 제가 자격증 따고부터 해서 아파트, 경매, 빌딩, 공장 여러분들 쭉 내려다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해도 다 못 배워요. 그만큼 저는 경험을 했고 실전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 강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제가 10년 노하우, 만 10년인데 정확하게 18년 했습니다. 18년 차인데 부동산만 10년 노하우, 자격증 따고부터 10년 노하우를 3시간, 4시간 만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쪽에 제일 엑기스만. 그래서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아마 후회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감히 제 자랑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취직을 할까? 차릴까? 취직을 하면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요즘 광고 보셨어요? 소공 뽑는 거? 제일 먼저 못 뽑아요? 광고 보시면 협회나 이렇게 가보면 제일 먼저 못 뽑아요? 블로그 잘하는 사람, 젊은 사람, 여성분. 이 세 가지 조건이에요. 그나마 여성분들은 그나마 조금 나아요. 왜? 저한테 배워서 이제 블로그 할 줄 알 거고 나이는 다들 이제 30대니까 젊어 보일 거고 이제 남자분들이 문제. 남자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내 걸 업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죠. 어떻게 할까? 권리금 얼마를 줄까? 아니면 어디 가서 할까? 목사 차렸어. 그 두려움을 제가 오늘 없애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죠? 네. 자, 지금부터 그 양념을 보시고 이제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트러스트 들어보셨나요? 공부하느라고 못 들어보셨죠? 우리가 뒤에 가면 저희들이 지금 알아야 될 사이트들이 제가 해놓은 내용 딱 나올 거예요. 28가지 사이트. 그거 말면 여러분들 어디 가도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하면 그 전에 이런 업체들이 지금 우리 업을 경쟁 또는 잠식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을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업을 차리다 보면 중간에 주변에 가보면 꼭 하나씩 들어올 겁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이죠. 저걸 알아야 저도 이길 수 있잖아요. 자, 트러스트 이 뭐예요? 변호사들. 한참 뉴스 많이 나왔죠. 변호사들이 최고가 우리 저 아파트 10억짜리 팔면 수수료 얼마예요? 너무 어렵나요, 계산이? 그냥 5% 하면 요즘 이제 다운됐으니까 옛날에는 900만 원 받았는데 이제는 5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죠? 근데 500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이 중개업 시장에 국가에서 인정한 수수료, 합법적인 수수료를 얘네들은 90만 원 최고가로 받고 있습니다. 경쟁이 돼요, 안 돼요? 우리 빌딩 하나 파면 100억짜리 파면 9천만 원씩 받거든요. 근데 얘네들 90만 원 받는데요. 그러면 일반 여러분들 말고
건물주들이나 아니면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어디 내겠어요? 우리 중개업소 가니까 500만 원, 9천만 원 줘야 되는데 여기 가면 최고 90만 원이래. 낼까요, 안 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데 얘네들은 누구예요? 변호사들이 한다고, 변호사. 자, 일반 사람들이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걸고 있는데 가겠어요? 변호사한테 가겠어요? 상식으로. 근데 더 저렴해.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러스트가 강남에서 출발해서 지금 수원, 그다음에 분당 몇 군데 생기고 있죠. 아직도 우리 협회하고 싸워서 아직 못 이겼어요, 아직까지. 1대1. 이제 3차 대부분 남았어요,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업체가 있는가 하면 피터팬. 여러분 피터팬 알아요? 동화 속의 피터팬 나르는 거 말고. 실제로 지금 얘네들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카페에서 출발했어요, 카페에서. 근데 얘네들 뭐예요? 직거래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수수료 받잖아요. 근데 자기들 물건 자기가 이 사이트 카페에 올려서 직접 거래해서 수수료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여러분들 건물 하나 갖고 있어. 월세를 내는데 여기 낼까요? 중개업소 낼까요? 여기 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이 엄청 늘어서 얘네들이 굉장히 발달하니까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직접 거래를 하고 나니까 하자 있는 물건들. 그 다음에 전세금 못 받고 도망가는 물건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카페에서 어떻게 해요?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중개업소를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역에서 몰아줄 테니 우리 피터팬에 가입해서 여러분들 간판 걸고 이점 독점을 해라.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여러분들 잘했어. 이런 유혹이 와요. 독점을 주겠대요. 이 아파트를 전부 다 여기에 카페에 들어오는 물건들은 당신한테 줄 테니 우리 가입을 하세요. 회원을 얼마 내고 해요, 안 해요? 했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화양동에도 있고 각 지역에 피터팬 하면서 간판 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영업? 영업 왜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제일 많이 듣는 거 있죠. 여러분들 최고 고객은 누구예요? 내가 업자를 차렸어. 여러분들 최고 고객은 누구예요? 아파트 주민 회원, 분녀 회장, 조합 누구예요? 여러분들 최고 고객은 여러분들이에요. 공동중개 들어보셨죠? 지역에 가면 어떤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아니면은 정보망 공동중개망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아니면 여러분 동기들이 내 고객이에요. 내가 물건 올리면 그분들이 손님을 데리고 오고 그분들이 물건 올리면 내가 손님을 데리고 가서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동네 왕따예요, 왕따. 자, 독점을 준다. 뒤에 또 놓을 겁니다. 독점을 준다는 그 달콤한 유혹에 간판 바르고 회원비, 연회비 주고 자기들이 다 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거래되는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사이트를 다 보여주냐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자격증을 땄고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여금하는 현재 우리가 협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각 지역에 다 있지만 정상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그래도 제가 해보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이런데 유혹돼서 연회비 주고 교육받고 특히 뒤에 내려가면 스마트하우스, 뭐 굿하우스 관리업체들이 있어요. 지금 지역에 빌딩 관리해준다 아니면 이 독점 다 줄 테니까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이거 드리세요. 그거 관리하면 어떻게 해요? 형광등 갈아주고 보일러 고쳐주고 장판 있는 거 고쳐주고 지방에 있는 분들은 전화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의뢰를 해요. 한 달에 5만 원씩 받고. 정말 좋죠, 여러분들. 100개면 한 달에 5만 원이니까 500만 원. 그러니까 뭐 빼고 되겠다 해서 거기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의 우리말로 하면 그냥 하수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자격증 딴 한 사람으로 쓰다가 버리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교육 가보면 알아요. 연회비 800만 원씩 받아요. 그래도 가입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제가 나왔겠죠. 그죠? 실제로 하고 있는 선배들. 근데 실제로 가서 교육받고 독점받고 자기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다가 전부 다 후회를 해요. 근데 그때 되면은 이미 동네에서는 지역에서는 부동산 업자들한테 왕따 돼 있죠. 또 자기들은 실제로 해보니까 안 나오죠. 연회비는 나가죠. 해요, 안 해요? 문 닫아요, 1년 만에. 그런데 여러분들 선배님들은 저도 부동산업에 10년 이상 했지만 선배님들은 20년, 30년 된 사람 그 자리에서 다들 건물 세우고 집 사고 왜 해요?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혹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방법 외에는 웬만하면 현혹되지 마시라고 제가 들고 온 겁니다. 특히 뭐 직방 다방이 뒤에는 우리가 이제 광고할 때도 하고요. 상가 네모도 마찬가지 이것도 쭉 하는데 스마트하우스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굿하우스 마찬가지입니다. 굿하우스는 그나마 자기들이 건물 관리하니까 임대 관리업을 해서 자기들 위치가 있지만 얘네들이 공인중개사 지역 부동산 가맹점을 유치하고 있다고요. 연회비 최대 800만 원까지. 자 그러면 리맥스 코리아 들어보셨어요 혹시? 북미 지역에서 4등 그러니까 1등 했고 미국 전체에서 4등한 대형 업체예요. 16년도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체인지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주공 7단지는 여러분한테 주겠습니다. 리맥스 노원 좀 걸어라 하면서 여러분들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간판들 있어요. 교육도 하고 강남에 가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받아요. 실제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선배님 중에서도 많이 가입했어요. 여기 실제적으로 배운다고 영업사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했어. 여러분들 이제 영업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그 다음에 물건, 고객들 명단 다 주고 나오죠. 만약에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여기서 1년을 했 동안 내가 지역에서 내 거 차려서 한 달만 하시면 더 벌어요. 여러분들 선배님 중에 빌딩 세운 사람 있더런가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못 봤죠? 저는 10년도에 자격증 따고 그 당시에 저희들은 여기에서 234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 당시하고 지금과 다르죠. 그때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38명이 개업을 했어요. 그 해 11년도에 우리가 10년도에 집 땄으니까. 근데 그때 38명 중에 빌딩 세운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어떻게 세웠냐고? 한 사람은 공릉동에서 500에 35짜리 들어갔어요. 철길 옆에. 근데 운이 좋았는지 기술이 좋았는지 원룸 오피스텔만 짓는 건축업자들하고 땅 작업을 했고, 이거 쉽게 말해서 옛날 구 건물을 오피스텔 원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면서 몇 번 거래를 해보니까 이 땅을 그냥 주는 것보다 내가 그 집을 사서 내가 개발해서 다시 분양을 하고 아니면 임대를 맞추니까 수입이 10배, 20배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중개를 하면 하나 사면 10억짜리 500만 원 밖에 못 받았지만 내가 지어서 하니까 9억이 남고 90억이 남더라는 거예요.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빌딩 세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원룸을 지어서 통으로만 거래를 해요. 뭐 저처럼 500에 45이고 2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고요. 제 동기예요. 또 한 사람은 중화동에서 옛날 재건축하기 전에 흐름한 그 다락 그냥 1층 주택인데 그 지하인데 반계단 내려가는 거 보셨나요? 반계단에 한 2개 내려가면 이렇게 문 열고 상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말로 하면은 그 옛날 여러분들 리어카 알죠? 구루마. 이것도 못 들어가는 골목길에 사람만 다니는 인도에다가 이렇게 문 열면 딱 들어가는 거기서 애 키우면서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그 당시에 200에 한 2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아니 한 6평짜리. 거기에 사무실 간판 걸었어요. 근데 거기가 재개발됐어요. 그것도 입구가 안쪽에 있었는데 그 주변에 집들 땅들 오면서 다 그 집에 업자들 들어와서 다 그쪽에 있어요. 빌라 업자들 뭐 하면 그걸로 다 들어오고. 일대가 중화동 일대가 개발되면서 지금 중화역 앞에 4층짜리 빌딩 하고 1층에 부동산 하고 있습니다. 제 동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이런 업체에 들어가서 했겠어요? 제 거 했다고. 자기 거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격증이 얼마나 중요하게 잘 땄는지 제가 초반에 박수를 치라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잖아요. 자격증 없어도 취업은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주 차이점 뭐예요? 실무에 가보면 자격증 있고 없고죠. 근데 그 자격증으로 다른 게 있어요? 일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직원들 몇 명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했지만 자격증 있는 친구들이 꼭 물어요, 나중에. 아니, 대표님, 왜? 쟤하고 저 보조원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일은 똑같이 하고 수당은 똑같이 하고 오히려 보조원들이 더 잘 나가요. 왜? 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자기적이기 때문에 배웠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공동중개를 해도요. 여러분들 다른 분들 가서 뭐 하면 아니 그거는요 뭐 법에 걸리고 이거는 제가 하지 마. 계약돼야 안 돼요. 그런데 보조원들은요. 그냥 하면 하거든요. 계약을 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나중에 나갈 때 자기 좀 왜 딴지 모르겠어요. 자기 좀 왜 땄어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이거 하려고. 근데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를 알고 있는 사람, 오늘 배운 것을 알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앞서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 친구들은 저한테 몇 달 배우고 아니 반년 배우고 바로 개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위에 선배가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나가면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하시다 오신 분이 있어요? 업을, 우리 중개업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교육받고 다음 주 교육받고 있잖아요. 정말 좋죠. 어디 가서 이런 실무를 배워요, 그죠? 제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딱 좋은 거 이런 거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죠? 끝나고 나면 엄청 기쁠 겁니다. 더 그때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윈중개 지금 이번에 한참 나오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얘네들은 임대인한테 돈을 안 받겠답니다. 그리고 집 구할 때 지금 중개 수수료에 또 반값. 여러분 이해 가요? 여러분들 아파트 저 10억짜리 500만 원 매매 한 건 하기 위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매매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18년도부터 제약 오를 때는 서울 기준만 해도 한 달에 2만 건, 3천 건 했어요. 그러면 서울에 지금 개업자 수가 한 2만 명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건씩 하기 때문에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올 10월 달 기준으로 2천 건 했대요. 서울시에. 그러면 10군데 중에 한 군데만 계약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요. 그동안 벌어놓은 거 까먹던가 대출받거나 아니면 전부 다 문 닫고 지금 실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값만 받겠대요. 얘네들은. 우리하고 상식이 다르죠. 그런데 얘네들은 왜 돼요? 체인지 모집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똑같이 자기들은 다인중개에서 물건들 막 가져오고 거기 하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거 모아서 어쨌든 다다익선이라고 한 건을 해도 수수료 작게 받아도 10건 하면 똑같다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해놓고서 또 우리 선배님들이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 정말 땄는데 갑자기 왜 땄나 싶죠? 생각 안 들어요? 이런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얘네들은 자리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집토스요. 서울대생이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대 쪽에서 자기들끼리 임대인한테는 수수료 받는데 임차인한테 얘네는 거꾸로 임차인한테는 수수료를 안 받는 학생들한테 벽보 붙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임대인들한테 원룸을 공시를 안 생기게 해줄 테니 우리한테 맡기라고. 그러면 서울대 학생들 앞에 원룸들 많죠. A, B, C, D 있는데 어떤 임대인들은 여기에 맡겨놓으니까 알아서 착착 빼준다.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대신 얘네들은 뭐예요? 자기들 학생들한테 과에 우리 뭐 페이스북처럼 하버드 안에 뭐 있겠죠. 서울대생에. 그러면 걔네들처럼 쫙 뿌려서 공짜 하니까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작해서 지금 이제 국민대 거치고 근대까지 오면서 얘네들이 일하는 요 회사에 일하는 애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하나 차렸어. 원룸은 다 뺏겼어 이제. 빌딩도 다 뺏기고. 그럼 상가도 나이 상가일리사 다 뺏기고. 빌딩 여기 뺏기고 너 여기 뺏기고 저 아파트 다 뺏기고 상가도 다 뺏기고 원룸 다 뺏기고 토지 저기 다 뺏기고 여러분들 뭐 해요? 뭐 어떤 데는 또 뭐 저 피터팬스 다 뺏기고 여러분들 이제 차렸어요. 7단지 하나 차렸다 칩시다. 뭐 할 거예요 이제? 할 게 없다니까 여러분들. 하니까 여기들은 이미 그동안 가지고 있는 노하우, 자기들끼리 지역에 공동 물건을 모아놓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사람도 많아졌고 이제 계약이 되면 우리 부동산에서 한 자리에서 3년만 버티면 그 부동산 성공한다고 해요. 왜 그래요?
왜 3년이에요? 통상? 자리 잡는데? 우리가 보통 잘 아시는 계약기간 2년이죠. 요즘 계약갱신 신도불이 4년까지 버티거든요. 전세는. 어디서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2년 정도 지나고 그 다음에 3년 차부터 돌아가거든요. 근데 내가 1, 2년 동안 고생해서 힘들게 자리 잡았던 곳이 3년, 4년 지나면 이제 내 걸로 돌아오는 시기가 바로 얘네들이 이미 다 3년, 4년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차렸어.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실력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광고를 어떻게 하고 손님을 어떻게 하고 대응하고 계약을 많이 쓰는, 아니면은 또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들 주변의 선후배들, 내 동기들. 그래서 중개업자끼리는 그 지역에 모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상계동 심하잖아요. 단속하고 뭐 요즘 못하게 하죠. 그래도 다 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지역 정보망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딱 두 가지 이제 개업을 했다 칩시다. 실제적으로 권리 있는 중개업소를 하는 데를 인수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빈상가 아니면 타업종을 인수해서 내가 중개업소로 걸 수도 있어요. 맞죠? 어느 게 좋아요? 첫 번째가 좋아요? 첫 번째 좋겠죠. 아무래도 권리금 줘야 되니까. 자, 첫 번째 들어가면 내가 인수를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돼요? 거기서? 아마 다들 그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광고하면서 한 달에 계약서 얼마 쓰고 여기 매출이 얼마 되고 뭐 얼마 되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 뭐 믿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꼭 인수를 받을 때는 그 사람 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하고요. 원본은 그 사람이 들고 가야지만 사본을 나중에 꼭 권리금 주는 대신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꼭 권리 승계 의무 쓸 때, 인수인계 쓸 때 뭘 해야 돼요? 이 지역에서 아니면은 이 반경 몇 킬로 내에서는 2년 동안은 이 업종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까지 꼭 받아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권리금 받고 바로 길 건너가서 차리는 사람도 있고요. 저 화양동에 있잖아요. 지역구가 다르대요. 이 대로변 건너면 동이 틀린대요. 여기 노원구 저 창동 있잖아요. 저 건너가면 동이 다르게 바로 옆에 차려요. 근데 그분들은 일반 전화는 우리한테 주지만 뭘 들고 와요? 자기 핸드폰. 요즘 여러분들 소공이든 업자들 가면은 일반 전화 잘 안 쓰죠. 왜? 일반 전화 하면은 사람들이 뭐예요? 스팸인 줄 알고. 요즘 또 선거철이니까 그거 많이 하죠. 뭐 자료 수집합니다 하면서 뭐 어떻게 그렇게 안 받아요. 근데 핸드폰은요. 하루에 바로 답을 있으니까 전부 다 핸드폰. 자기 핸드폰 들고 나가서 딱 차리면 여러분들 걸리고 1억 줬다. 어찌 돼요? 그래서 선배님들 뺏긴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항상 인수를 할 때는 그 지역도 물론 좋지만 정보망에 여러분들 똑같은 이 상계등도 많아요. 정보망 다르죠? 아세요? 몰라요? 뒤에도 한번 나오는데 어떤 데는 10 쓰는 사람이 있고요. 10이라는 정보망. 또 어떤 사람은 알트, 어떤 사람은 뭐 스파이더, 자기들끼리 이렇게 쓰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차릴 때도 알아보시라고요. 이왕이면 그 지역의 상계동이면 상계동 안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정보망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이런 걸 누가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만약에 차린다. 아무 데 가서 전부 다 회원이라고 할 거예요. 어디서 배웠는데 혹시 지역의 회원제입니까? 아, 회원제래요. 왜? 자기들끼리도 회원이니까. 유니온 서는 사람 10몇 개 있어도 회원. 텐 서는 사람 100군데 있어도 회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들어가야 돼요? 이왕이면 큰 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권리금이 비싸다고요. 그만큼 많은 데는 뭐가 좋아요? 물건이 많겠죠. 그래서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수를 했는데 보니까 빈 껍데기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면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차린다. 그럼 여러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꼭 알아보시고 권리 예상할 때 이 지역에서 몇 킬로 이내 아니면 타 지역에 사서 못한다. 또는 계약서 사본을 다 달라. 해서 여러분들 권리금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권리금이라는 거 있죠. 권리금. 그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권리금이 뭐예요?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그 현장 물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여러분들 위치 권리금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바닥 권리금이에요. 그 다음에 시설 권리금. 그건 뭐예요? 인테리어. 그 다음에 영업 권리금이에요. 그 세 가지로 비유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권리금을 줄 때 여러분들 앞으로 상가를 하든 아니면 업소를 하든 분명히 권리금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상가를 아니면 중개업소에서 권리금을 1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억 근거가 뭐예요?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이야기하나요? 재미없나요? 여러분들 권리금을 분석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당장 업소를 차리는 데 유리하겠지만 앞으로 상가나 권리금이 붙어있는 그 모든 건물들을 여러분 중개를 할 때 정확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오면 자기 권리금 1억 내놓겠대요. 그러지 않나요? 자,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커피숍 차렸어요. 커피숍에 왔어요. 의뢰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1억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도 그냥 1억만 적어서 정보망에 올려요. 손님들 와요? 아, 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권리금 1억입니다. 요즘 같은 1억 옵니까? 절대 못해요. 계약 못해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1억이라 해도 1억에 대한 그 사람한테 왜 1억인지를 반문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대로변, 아파트를 끼고 있다든지 아니면 문화의 거리 상가 안이라든지 형성되어 있는 바닥 권리금. 그 옆에가 꽃집인데 그는 바닥 권리금가 2,500 한다. 그럼 그것도 2,500이에요. 10평 기준으로 똑같이 본다면 그 동네는 다 그냥 10평에 2,500이라고 형성되어 있는 게 바닥 권리금이에요. 자, 그거나 두 번째, 이 사람이 이제 한 3개월 전에 인수하면서 커피숍으로 인테리어를 한 2억 했대요. 시설 권리금. 그럼 그거 2억 정도. 근데 매출은 한 달에 한 500 된대요. 매출만 해요.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로. 그러면 보통 영업 권리금은 곱하기 12를 하는 거예요. 그럼 6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게 세 개 중에 제일 큰 거. 그걸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시설 권리금은 1년에 30%씩 감가상각됩니다. 내가 재작년에 1억 줬다. 그러면 작년 깎이고 올해 깎였으니까 3,3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중에서 그 중에서 큰 거를 인정해 주라고요. 근데 대다수가 바닥 권리금은 이제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 권리금, 바닥 권리금을 빈 상가 있죠. 신축 부장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옛날에 때문에 말 많았거든요. 임대인이 원하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리도. 그게 바로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업 권리금을 제일 많이 부딪힐 건데 우리 중개업소도 마찬가지. 결국은 영업 권리금 이야기 할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1억을 달래. 그래서 매출을 보자고 해요. 매출을. 통상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분한테는 매출에 10개월치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자, 물건을 내려온 사람한테 권리금 1억 달라고 했어요. 그럼 한 달에 매출이 얼마니까 물어보니까 500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 사장님 그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권리금 형성될 때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개월치니까 5천만 원 선이면 딱 맞습니다라고. 그리고 구하는 사람, 새로운 임차인한테는 권리금을 12개월로 해주셔야 돼요. 이 집은 월 매출은 어떻게 포스에 딱 요즘 다 찍히잖아요. 500인데 통상 권리금은 1년치 12개월. 그건 누구나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6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5천만 원, 여기서 6천만 원, 1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우리 중개업소가 흔들어야 되는 게 바로 권리금입니다. 그래서 보통 권리금은 어디 가면 항상 깎죠. 우리도 중개업소 차리면서 깎지 않을까요? 바로 옆에 7단지 5천만 원 나왔대요. 얼마 줄 거예요? 가서.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지만 저한테 후배가 되는 분이 한 분이 이 좋은 선후배에 놔두고 혼자서 미안한지 저희 가서 권리금을 5천 주고 들어갔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신기하죠. 우리 부동산, 저도 요 앞에 부동산을 했을 텐데 저희들한테 3,500이 나왔거든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항상 여러분들 이 선업에 좋은 데를 놔두고 왜 혼자서 판단해서 그 사람 말만 듣고 거기에서 계약을 하냐고요. 한두 번만 전화해보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고 역사 히스토리 다 알고 그 주변의 부동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배님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3,500짜리를 왜 5천 주고 들어갔어요? 그 소개한 사람이 자기가 아는 분야에 언니고 뭐 동생 학부에 모이고 그 사람이 1,500 먹은 거잖아요. 결국은 한 2년 버티다가 망했죠. 그러니까 형성되어 있는 모든 권리금은 여러분들보다 누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 선배님들. 우리 하다못해 동문회 수첩 있잖아요. 아니면 주위에 전화해보면 다 알아요. 그렇게 들어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더라도 이쪽에는 6천, 이쪽에는 5천을 잡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흔들 수가 있다는 거. 그게 권리금이에요. 오늘 정말 좋은 거 배웠죠? 아마 여러분들이 당장 업소를 우리가 업을 찾으려고 부동산을 가더라도 권리금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5천을 제시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속으로 딱 이게 3천짜리구나. 왜 그래요? 매출 보면 알아요. 아니면 시세 바닥권리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놓을 때 항상 업을 시키죠. 왜? 깎일까 아니까. 요즘은요. 외국에 갔다가 아니 외국인들이 있죠. 많이 들어왔죠. 그분들도 한국에 오면 뭐부터 해요? 시장 가서 물건 사면 깎는 것부터 배웠어요. 똑같습니다. 이 우리 문화잖아요. 관습도 문화잖아요. 법인데 어쨌든 그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권리금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게 요즘 반값 중개 우대빵, 킹콩 착하는 얘네들은요. 저번에 뉴스 나온 거 우대빵 어떤 지역이 2층에 반값 하면서 현수막 걸어놓고 그쪽 지역 부동산들이 찾아가서 그 만나자 하니까 대표는 도망가고 실장님과 이야기하다가 고발당한 거 아시죠? 그거 우대빵이에요. 그냥. 아예 이제는 이런 체인점들이 아니고 중개업소에서 개인 중개업소에서 자기들끼리 얘는 이제 법인이지만 킹콩이나 착한 얘네들 개인 아예 그냥 50% 걸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우리 상계동만 해도 중개업소 한 400군데가 돼요. 상계동이 따지면. 그러면 내가 한 지역에서 한 3, 40군데 모여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내 혼자 살겠다고 50% 딱 깎고 현수막을 붙였다.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 이제 땄죠? 이제 업을 하죠? 근데 내 혼자 살겠다 50% 한대요. 아까 내가 50% 다 이야기했죠, 위에. 다 망한다고요. 근데 누가 제일 여러분들 미기 살린다고요? 나중에? 주위의 부동산들. 절대 독불장군 없습니다. 우리 업은요, 혼자서 잘났다고 절대 설 수가 없어요. 아까 얘네들은 그나마 체인지 버티고 있고 법인들이 버텨주고 뒤에서 관리라도 해주지. 여러분들 혼자 차려서 혼자 50% 현수막 걸었다? 바로 망합니다. 아마 잠 제대로 못 잘걸요? 지나가다가 뒤에서 한마디 하죠. 지나가면서. 그죠? 우리 중개업의 종사진의 대표님들, 실장님들, 그 다음에 부장 안에 소공, 중개, 보조원들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들. 그런데 우리도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불경기, 이 코로나 세대에 겨우겨우 한 건 하면 월세 내고 뭐 내고 손에 쥐는 것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거 하나 주위에 딱 들어와서 누가 하나 독불장군처럼 50%탁 걸었어. 그거 없어 가만 놔둘까요? 아마 밤길 무섭고요. 밤에 잠 못 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카오라고 역삼동에 카카오 대면하면 중개업소 하면서 50% 걸었다가 불과 몇 달 만에 문 내렸어요. 그거. 협회 관계자들 매일 갔어요. 매일. 여러분들 내 혼자 살겠다는 거 우리 중개업은 뭐예요? 중개는 뭐예요? 공동이잖아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여러분들 시장을 여러분들을 경쟁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